내가 죽기 전까진 이 돈 단 한 푼도 못 건드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나 70이지만 건강하거든. 의사가 그러더라. 90까지 살 수도 있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단숨에 바뀌었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0살입니다. 작은 단층집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낡은 TV와 빛바랜 꽃무늬 소파,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이 집안의 전부입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뜨개질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필요한 반찬거리를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 옆에 놓인 복권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1,000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운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지갑을 보니 1,000원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잃을 것도 없지. 가벼운 마음으로 복권을 하나 긁었습니다. 그저 재미 삼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마침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안경을 쓰고 숫자를 하나씩 따라 읽었습니다. 1, 7, 2, 19, 28, 30.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1등 당첨, 상금 30억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진짜 당첨된 거야?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비친 달빛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을 찾았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복권을 꽉 쥔 채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복권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30억 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언했습니다. 이런 큰 돈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문이 나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권 가게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로또 맞았다더라. 이웃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진짜야? 30억이라던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그거 진짜야? 30억? 민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 은영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애들 학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어 막내 아들 재웅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차 바꿀 때 됐는데 1억만 줘. 오랜만에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할머니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얘들이 왜 갑자기 이러지?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며느리 혜진, 은영과 손자들, 재웅까지 한꺼번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이 금세 북적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 좀 키우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5억만 빌려주면 안 돼?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은영은 손자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도와. 2억만. 재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외제차 하나 사주면 안 돼. 친구들한테 엄마 자랑 좀 하게.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나도 아직 이 돈 어떻게 쓸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러자 민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엄마 혼자 30억을 다 쓰진 않잖아. 할머니는 말없이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민수가 자전거를 타던 사진, 은영이 졸업식에서 웃던 얼굴, 재훈이 아기 때 손을 뻗던 모습,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이렇게 편한 거니?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대놓고 따졌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5억이 뭐 대수야?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이 집 팔고 큰 집 사서 같이 살아요. 은영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도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정도도 못해줘. 재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안 도와주면 나중에 요양원 가는 거야. 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나가라. 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돈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은영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버린 거야? 재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간 집 밖을 나오지 않던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날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듣고 나서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신탁을 설정하면 어떨까요? 돈을 조건에 따라 나눠줄 수 있고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우던 시절,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며 손이 터지던 기억. 그래,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지켜야 해.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돈 줄게.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전화를 끊은 뒤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통화하며 승리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역시 엄마는 우리를 못 이겨. 주말, 가족들이 다시 할머니 집에 모입니다.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엄마 돈 언제 주려고? 은영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재훈은 스마트폰으로 차 사진을 검색하며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나눠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족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이건 내가 만든 유언장이야. 내가 죽기 전까진 이 돈 단 한 푼도 못 건드려. 내가 죽으면 그때 나눠줄게. 가족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나 70이지만 건강하거든.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90까지 살 수도 있대. 민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놀린 거야? 은영은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울며 뛰쳐나갑니다. 재훈은 할머니, 미친 거 아니야? 차키를 쥐고 문을 쾅 닫습니다. 혜진은 어머니, 너무하세요. 하며 혀를 차고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날 구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날 지켜준 건 내 자신이었네. 유언장을 서랍에 넣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차분히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신탁을 설정하고 동네를 떠납니다. 낡은 집은 매물로 내놓고 작은 짐가방 하나 들고 시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집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한 할머니는 텃밭이 딸린 단층 집을 샀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채소를 가꾸고 저녁엔 동네 할머니들과 뜨개질을 하며 웃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운은 돈이 아니야.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 행운이지. 저 멀리 들판엔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자식들에게 돈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로또에 당첨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단숨에 바뀌었지만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행운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지혜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생긴 순간 가족들의 본심이 드러났고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돈은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욕심이 커지고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들조차도 돈 앞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고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를 얻었을 때는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가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지킨 것처럼 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소박한 시골로 떠나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행운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